바다 위에 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부유체로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FLLNG 프렐류드는 해양공학의 극한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이 바다의 거인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물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FLLNG 프렐류드의 길이는 488m에 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을 잡기 위해 비교해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과 비슷한 길이에요. 높이는 105m로 이는 자유의 여신상을 2개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죠. 폭은 75m인데 이는 축구장의 폭보다도 넓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구조물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이 거대한 부유체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마치 작은 섬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건조 비용만 해도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일부 국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을 선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렐류드는 자체 추진 능력이 없어요. 대신 견인선에 의해 이동하거나 한 곳에 고정되어 작업을 수행하죠. 하지만 국제적인 선박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자체 추진력의 유무가 선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83년 선박 정의 기준에 따르면 부유하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구조물이라면 추진력과 관계없이 선박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바다에는 프렐류드보다 먼저 거대한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시와이즈 자이언트이에요. 이 유조선은 길이가 458.46m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이 선박이 최고 속도로 항해하다가 완전히 멈추려면 무려 9km의 거리가 필요했어요. 시와이즈 자이언트의 운명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중인 1988년 이 거대한 유조선은 폭격을 당해 침몰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회사가 이 침몰한 거인을 인양하여 수리했고 이름을 해피 자이언트로 바꿔 현재 바다에서 활동하는 거대 선박 중에는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이라는 특수 목적선도 있습니다. 이 선박은 해상 석유 플랫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데 총 톤수 면에서는 프렐류드를 앞서요.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의 총 톤수는 40만 톤을 넘어 프렐류드의 3톤보다 크지만 길이는 약 100m 정도 짧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리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프렐류드는 여전히 인류가 건조한 가장 큰 부유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프렐류드는 FLNG 시설입니다. FLNG는 플로팅 리크파이드 내추럴 가스의 약자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의미해요. 천연가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난방이나 요리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천연가스가 지하에서 채굴되어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하 깊은 곳의 암석층 사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처음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하지만 이 기체를 그대로 운반하기에는 부피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드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 즉 LNG라고 하죠. LNG는 기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반과 저장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전통적으로 LNG 시설은 육상에 건설되었습니다.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액화 과정을 거쳐 다시 선박으로 운반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육상시설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토지가 필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요. 둘째, 원격지에 있는 가스전의 경우 육상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셋째, 가스전이 고갈되면 육상시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투자가 낭비되죠. FLNG 기술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공장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액화시키고 운반선이 와서 LNG를 실어가는 방식이에요. 가스전이 고갈되면 전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쉐리 프렐류드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에는 이런 기술적 장점들이 있었어요. 2007년 서호주 북쪽 인도양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전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육상과의 거리도 상당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션의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FLNG 시설을 건조하여 가스전 위에 직접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2009년 션이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2년 한국의 거제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프렐류드의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선소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대형 해양 구조물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5,000명이 넘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프렐류드의 건조 과정은 그 자체로 엔지니어링의 걸작이었어요. 이 6만 톤의 강철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에펠탑을 3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도쿄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블이 설치되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계류 시스템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에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16개의 특수 체인이 사용되었는데 이 체인들은 총 25,000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링크는 일반 선박용 체인보다 훨씬 크고 강해야 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시키기 위해 시간당 1,500만 리터의 바닷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또한 완성된 LNG를 저장하기 위해 올림픽 수영장 175개 분량의 저장 탱크가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 출항한 프렐류드의 선체는 전 세계에서 제작된 다양한 부품들과 결합되어 완성되었어요. 2019년 마침내 프렐류드는 서호주 북쪽 해상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프렐류드의 생산 능력은 연간 360톤이에요. 이는 육상 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LNG 운반선이 와서 런던시 전체를 일주일간 난방할 수 있을 만큼의 LNG를 실어가죠. 프렐류드는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약 200명의 작업자들이 생활하는 해상 도시이기도 해요. 이들은 문명과 완전히 격리된 바다 한가운데서 몇 주씩 근무합니다. 구글 위성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외딴 곳이죠.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프렐류드에는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헬리패드를 통해 부름공항에서 2시간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선내에는 체육관, 골프 시뮬레이터, 카페테리아, 숙박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주 본토에는 프렐류드를 지원하는 별도의 팀이 있어요. 이들은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을 공급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며 인터넷과 각종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있어야 프렐류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프렐류드는 50년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위치에 가스전이 고갈되면 간단한 정비를 거쳐 다른 가스전으로 이동해 추가로 25년간 더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이동성이 FLNG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내구성 면에서도 프렐류드는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만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초대형 폭풍을 견딜 수 있으며 시속 300km의 바람과 20m 높이의 파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5등급 사이클론에도 견딜 수 있는데 이는 프렐류드가 위치한 해역이 사이클론 앨런으로 알려진 위험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션은 프렐류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FLNG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랐어요. 2022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프렐류드는 잦은 운영 중단, 전력 시스템 문제, 결함이 있는 화재 감지기, 부실한 환기시설 등으로 인해 현대공학 역사상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션은 더 이상 프렐류드와 같은 대규모 FLNG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따라서 프렐류드의 세계 최대 부유체라는 타이틀은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아요. 다른 에너지 회사들이 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FLNG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 해상 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형태의 해상 에너지 시설들도 계속 대형화되고 있어 언젠가는 프렐류드보다 더 큰 해상 구조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 프렐류드는 인류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은 미래의 해상 에너지 개발에 귀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인간이 자연의 한계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